안녕하세요. 우리 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최악의 상가 매매라는 제목으로 매도자가 일반 과세자고 매수자가 간이 과세자인 경우 왜 최악의 상가 매매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상가 매매 부가세 10년 지나면 없다, 있다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매도자가 일반, 매수자가 일반인 경우, 그 다음에 매도자가 간이, 매수자가 일반 또는 간이인 경우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에서 간이는 제가 설명을 그때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도자가 일반이고 매수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왜 최악의 거래이냐? 일단은요, 왜 최악의 거래냐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매매가 됐다라고 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포괄 양도 양수 동일하게 업종이 뭐 동일하게 임대라서 포괄 양도 양수를 거래로 했다라고 하면 매수자는 절대 간이과세자를 못 냅니다. 예, 간이과세자를 못 내요. 일반으로부터 포괄양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일반을 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부가세를 별도로 내가 주고 세금계산서를 주는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매수자가 손해를 보죠? 왜 그렇죠?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자는 부가세를 줬지만 환급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상가 분양받을 때 절대 간이과세자로 분양받으시면 안 되죠. 왜? 환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건 부가세 포함으로 해서요. 아니면은 그 세금계산서 거래는 아니지만 그냥 매매금액 부가세 포함으로 하게 되면 매도자가 손해를 보게 되죠. 왜?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매수자한테 받아서 내고 싶은데 자기 돈으로 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부가세 포함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든 아니면은 그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매매 금액에 뭐 얼마 이렇게 하면 그 부가세 포함인 걸로 봐서 매도자가 자기 돈으로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손해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가 일반 매수가 간이면요, 이 접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 3억이고요. 건물 2억, 부가세 2천으로 5억 2천으로 매도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해서 분양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총 자기가 불입한 금액은 5억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제 7억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포괄양도 양수 거래, 즉 부가세 없이 포괄양도 양수하면 부가세가 없죠. 7억으로 거래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야 부가세 별도야 라고 해서 부가세 금액 이 7억과 별도의 금액을 산정해서 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데 야 이건 부가세 포함이야, 이 7억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금계산서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약서에 7억만 딱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그 아무 얘기 없으면 부가세 포함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세 가지 거래 유형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가는 7억으로 제가 가정을 하고요. 기준시가 비율은 제가 이건 임의로 가정을 했어요. 토지 57%대 건물 43%. 이거는 왜 기준시가 비율이 중요하냐면 이 7억을 쪼개야 되는데 이 비율로 쪼개야 되거든요. 그 쪼개서 이 부가세가 얼마인지를 산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산출하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한 게 있으니까 포괄 양수도일 때는 4억 대 3억으로 쪼개진다. 즉 7억 곱하기 57% 하면 4억, 7억 곱하기 43% 하면 3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뭐죠? 그렇게 했을 때 건물은 이제 10%니까 3천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비율로 했는데 그 부가세 포함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요거는 예전 영상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거래 유형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다 이거죠. 첫 번째 케이스 1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포괄 양수도 거래고요. 부가세는 당연히 없는 걸로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매도자는 일반 임대인데 매수자는 간이 임대를 할 거예요. 그 자기 사업은 아예 업종이 틀리니까 포괄 양수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너 임대냐? 그래 나도 임대할 거야. 근데 일반이고 나는 간인데 모르고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받을 필요 없으니까 양도가액 7억이고요.
자기가 이제 예전에 취득가액은 뭐예요? 분양가액에서 환급받은 거 뺀 5억이 취득가액이라 본인의 양도 차익은 2억으로서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7억으로 이제 포괄 양수도를 해서 그 돈은 그 7억만 주긴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간이과세를 못 낸다 이거죠. 간이과세를 세무서 가서 민원실 가서 사업자 등록할 때 당장은 내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뭐 애시당초 업이 틀리니까 포괄양수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도자가 편하겠죠. 그냥 부가세 원래 받아서 내야 되는데 포괄양수도라 부가세 없이 거래하니까 매도자 입장에선 유리하고 매수자 입장에선 불리합니다. 그러면 케이스 2번은 이제 이런 거래죠. 이제 7억은 7억인데 야 부가세 별도로 줘,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세금계 나서 발행해 줄게, 매도자가.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부가세 별도일 때는 4억 3억에 별도로 3천을 더 부가세를 매수자는 주고 매도자는 이제 세금계 나서 발행을 하면 될 것인데,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한번 보죠. 일단은 매도자는 돈을 얼마 받아요? 7억 3천을 받죠. 근데 중요한 거는 3천은 부가세라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나의 순수 양도가액은 얼마냐? 양도세 계산할 때 순수 양도가액은 7억이죠. 7억 3천이 아니죠. 왜냐면 3천은 세금이니까. 그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7억이고요. 역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에서 환급받은 거 뺀 5억, 즉 양도 차액이 2억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자는 어떻게 되냐? 7억 3천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간이과세자는 어떻다고 그랬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다고 그랬죠? 환급이 안 됩니다. 즉, 그 7억 3천을 줬는데 3천이 아무리 세금계산서가 있어도요, 환급을 못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비싸게 산 거예요. 7억 3천 주고 산 거예요. 이 그 토지 건물을.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설령 이 3천 환급 받을 줄 알고 세금계산서 있어서 환급 받을 줄 알고 샀지만 환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래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 3번은 이제 매도자가 불리한데요. 왜 불리한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케이스 3은 이거죠. 7억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매매계약서에 그냥 7억만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세금계산서 거래를 할 건데 야 이거는 부가세 요게 포함돼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요렇게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요렇게 토지 건물 부가세 요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7억만 일단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 7억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즉 2,900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도자의 양도가액은 얼마냐면 6억 7,100만 원이 매도자의 양도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동일하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1.71억인데 그 전에는 다 2억씩 자기가 어떻게 보면 벌어들였는데 어때요? 줄어들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매도자가 부가세를 자기가 받은 그 돈 7억으로 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매도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왜? 원래 7억 주려고 했는데 7억만 딱 주고 추가로 뭐 부가세를 더 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설령 매도자가 몰라서 요 2,900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해도 뭐 어차피 이거는 환급 받을 생각도 없었고요. 왜? 어차피 나는 7억만 주면 되니까 별도로 3천만 안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부가세 포함이나 아니면은 매매계약서에 아무 얘기가 없거나 이럴 때는 매도자가 불리하다. 왜? 매수자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그 매수자가 부가세를 안 주고 부가세 포함인 걸로 해서 결국 자기 돈으로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가를 거래할 때 그 매도자는 일반이고 매수자가 간이인 경우는요, 이거를 중개하는 중개사님도 중개하기가 어렵고요. 왜? 둘간에 누가 나는 손해를 보니까. 아니면 당사자, 아니 나는 간이과세자 하고 싶은데 매도자는 자꾸 포괄량수도 하자고 하고 그래야 부가세 없다고 그러고, 아니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 자기 부가세 받아서 내야 되는데 매수자가 아유 우리 환급 안 돼서 그거 못 준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매도자 일반 매수자 간이가 걸리면요 거의 거래가 힘듭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그래도 중개사건 아니면은 요 매도자 매수자건 둘 이 거래는 좀 성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즉 매도자는 일반이고 매수자는 간이 있는데 거래가 성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매수자가요 그 간이과세를 이제 내려고 하는 목적이 세금적인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세금적인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매수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이 건물의 임대인이 된단 말이죠. 임대사업자니까 그랬을 때 매수자가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내는 게 유리한 건 아니죠. 왜? 만약에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서 월세에 대해서 부가세를 주고 있다. 이러면 이 매수자 계속 간이과세를 낼 필요 없습니다. 일반 과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일반 과세자라면 이 사람은 부가세를 줘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부가세가 10만 원이라면 이 임차인은 부가세 100만 원과 10만 원, 110만 원 줍니다. 그럼 나는 굳이 간이과세자 할 필요 없이 100만 원과 이 10만 원에 대해서 세금에서 발행해 주고요. 그래서 나는 임대인은 10만 원 받아서 내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은 그 10만 원 그대로 환급받거나 공제받거나 하면 되거든요. 즉 내가 임대인이 됐을 경우는 일반 과세자가 됐을 경우는 임대 수입이 100만 원이 되고 뭐 이거 가장 깔끔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간이과세자라면은 이제 임대인이 유리하거나 뭐 임차인이 불리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불리하거나 임차인이 유리한 요런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자가 굳이 막 간이과세자를 하는 경우는요 대체로 임차인이 월세 부가세를 안 주는 그런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임대인이 간이과세를 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굳이 이 건물 사시는 분 무조건 간이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간이로 내실 필요는 없어요. 간이랑 일반의 차이는 부가세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간이라고 해서 뭐 소득세도 적게 나오고 사대보험도 적게 나오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부가세만 차이 나는데 부가세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 과세자, 즉 일반 과세자, 임차인이 일반 과세자라면 되레 나는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으로 내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도 일반 매수 간이할 때 이게 최악의 거래라 누구 하나는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매수자가요 이 건물 임대 건물에 만약에 임차인이 일반 과세자가 있다면 요걸 일반 과세자로 내시고 포괄 양도 양수로 거래를 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거래가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내용 정리했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